네, 반갑습니다. 6월 30일 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월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 부분이 제일 좀 핵심적인 내용이 좀 됩니다. 6월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7월 초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자, 보통 월 초반에는요, 윈도우 드레싱 이후에 나타나는 변동성 구간이 좀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약간 잡음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이번 주에는, 미국이 이 독립기념일이 있죠? 네, 그래서 7월 4일날 휴일인데, 그 즈음 해가지고 실업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네, 요게 이제 약간 높게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쪽으로 기대감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주, 이제 7월 9일 날이 되면, 우리 만기일이 있죠. 또 금통위가 있고요. 그런데다가, 네, 상호관세가 이제 7월 9일까지가 시한이거든요. 그래서 7월 8일까지 계약을 또 이제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뭐, 물론 유예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아직까지는 불투명하죠. 자, 이재명 정부에서는 약간 이제 그 실리적인 입장을 좀 취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약간은 좀 애매한 느낌인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될 것인가. 뭐, 이것은 뭐,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약간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지난 주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나 올랐고요. 나스닥도 0.5%, S&P 500은 0.52% 상승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이제 장 마감 직전에 주가 하락률이 조금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진 않습니다만 후반부에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특별한 어떤 충격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일단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의 이제 어떤 악재나 그런 요인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의 입투 뭐 그렇게까지 좀 나불거리는 모습도 좀 없었고 중동 지역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기 주요 뉴스만 몇 개 좀 봐볼까요? 주요 뉴스를 오늘 한번 봐보죠. 뉴욕 증시가 이제 미국 고용지표 금리 인하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이번 주에 발표된 게 고용지표예요. 이게 4.2. 이거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요거가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인데 지금 보면은 제조업 지표가 있어요. 제조업 가격, PMI 지표, ISM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 지표. 요거는 소폭 올라간 거 되어 있죠? 제조업 그 상황이 조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전히 50 아래를 밑들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이 확장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ISM 서비스업 PMI 지표가 있죠. 요거는 이제 49.9에서 50.8로 조금 개선되는 듯한 느낌 좀 있네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는 4.2에서 4.3. 실업률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 쪽에 도움이 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지표는 뭐 큰 발표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업률이 되겠죠. 자, 지금 내용을 다시 볼게요. 7월에 관세 시한 등은 변동성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다. 7월 9일날 있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7월 9일날 끝나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기념일, 7월 4일을 맞아서 휴장, 그 다음에 7월 3일날은 조기 폐장, 여기 써있죠? 하루 전날인 3일에도 평소보다 3시간 빠른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고용지표, 이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4.3이 나올 것이다 전망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보이고, 지금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1만 5천 명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전달 발표치 13만 9천 명보다 감소했다. 신규 고용이 좀 감소한 거네요. 신규 고용이 좀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럼 고용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내용은 잡을 수 있겠네요. 자, 경제지표가 이렇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진 않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하이 증시, 중국 제조업의 서비스업 PMI 지표에 쏠려 있다. 얘네들도 같이 이런 지표가 발표가 되겠네요. 그래서 차이신 제조업과 서비스 PMI 지표가 순차적으로 공개되는데, 중국 지역이 지금 한번 오르더니 그 이후로는 계속 별 볼일 없이 그냥 자빠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한 2% 정도 상승했네요. 그래서 3,4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만 더 분발하면 중국보다 더 높은 지수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조금 더 분발하면 좋겠네요. 자, 그런 내용들 있고요. 일단 이제 속보로 넘어가 볼게요. 그런 형태들 있고, 대체적으로 이제 보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더 오를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목표 코스피는 3,700 또는 뭐 3,300 또는 적정 밸류선에서 이제 찾아봐야 된다. 답변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코스피 5,000을 가기 위한 조건에는 달러 약세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 네. 달러가 약세가 나오면 워낙 강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본시장 구조 개혁, 이거는 이제 저쪽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법 개정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정부 조치들 그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뭐라 했느냐, 1.5배 이상 실적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실적 증가세는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신증권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야 된다. 유통 주식수가 감소해야 된다. 자사주 소각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뭐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인 것 같아 보이고요. 주도주는 금융 원전 방산이 될 것이다라고 KB증권에서 얘기했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대신증권도 조선 전력기기 방산. 근데 CSOP라고 돼 있나요? 이쪽에서는 뭐라 했느냐? 반도체, 자동차, 중장비. 얘가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쪽에 기존에 있던 잘 올랐던 종목군들이 더 많이 갈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인 부분은 이거겠죠. 코스피 5,000을 위해서는 자동차하고 반도체, 중장비 업체들이 올라가야 될 것이다. 무거운 애들이 올라가야지 주가가 더 강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전, 방산,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강세 종목으로 평가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라는 어떤 의문점도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과대평가냐, 과소평가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좀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뉴스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스테이블 코인 테마 과열 때문에 카카오페이가 주가 멀미가 나고 있다.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네이버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조금 애매한 노형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 밉상주, 얘네들이 국민 밉상주였잖아요. 국민 밉상주. 네, 전체 국민이 다 물렸다라고 해가지고 국민 밉상주였는데, 자, 근데 이제 AI 정책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카카오페이도 조금 애매하고, 카카오도 좀 애매하고, 네이버도 애매하고, 차익 매도 엄청 나오고, 단기 급등하니까 차익 실현하는 매도 물량 막 나와버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괜찮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3만원에 있던 게 불과 한 달 사이에 11만원 4천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만원대에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1만원 사신 분들은 약 30% 정도 손해볼 수 있는 상태가 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만약에 신용을 썼다라면 반대 매매에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정책적인 요소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매하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네이버, 카카오가 과연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들, 더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밉상주로 불리던 네이버, 카카오가 급등하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집중되면서 상승세에 불이 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이 AI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이 초대 AI 미래 기획 수석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되면서 관련 움직임들이 좋아졌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도입을 공약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감을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페이,
카카오페이, 뭐 그다음에 다날이라든지 뭐 KCP 같은 이제 결제 관련주들, 그다음에 가상화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소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있었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책적인 법안 설정을 하고 진행이 되게 되면 시간이 일단 좀 필요해요.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좀 불리합니다. 즉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정책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그것을 계속 주가에 녹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미래 가치를 끌어다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주가 하락이 떨어지든 횡보가 나오든 둘 중에 하나 나오게 되죠. 자,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원전이라든지 조선 이런 것들도 포함됩니다. 얘들도 미래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최근에 못 가는 이유, 뭐 그런 부분들, 뭐 변동성이 좀 생기는 이유들은 너무 올랐다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서 차익 매도가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포지션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익 매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면은 급등을 계속 이어갈 수도 있겠지만 반대적인 내용을 본다면 주가를 적정한 수준까지 끌고 내려가려는 흐름 때문에 주가가 더 하락할 수도 있는 내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들이 있다면 그럴 수가 있겠죠.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군들은 매집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집은 비싼 가격에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싸게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는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변수가 나오기도 하고 차익 매도가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이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지난 주말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숨고르기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부담, 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라는 생각이죠. 미래에 이렇게 될 수는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라는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10년 후에 네, 연봉 100억짜리가 될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10년 후에 연봉 100억짜리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요? 뭐 하시는데?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뭔가 업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월급 받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뭐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미래 가치를 땡겨다 쓰게 되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길게 끌고 가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당장 뭔가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차익 실현을 한다거나 또는 성과가 나와버리면 팔아버리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은 글쎄요. 뭐 느긋하게 투자하는 그런 입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조정을 조금 봐야 된다. 이번 주에는 변동성 어느 정도는 예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AI 반도체가 상위권을 휩쓸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ETF 쪽인데요. 원자력 쪽 관련해서는 이제 등락률이 좋긴 했는데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반도체, 그다음에 미국 AI 반도체 팹리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 해가지고 얘네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을 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형태. AI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수요가 재확인되면서 관련 종목들의 매수가 몰렸다. 자, 뭐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찍은 네, 그런 것도 한몫했을 거예요. 30만 원을 간다 안 간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또 삼성전자도 지금 6만 원대 안착하면서 네, 흐름을 좋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관심들이 많이 좀 쏠릴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좀 내용이 되겠죠. 네, 원유하고 방산 ETF는 다소 부진한 흐름을 조금 보였다. 아무래도 이제 중동 지역이 네, 불안감을 좀 잠재우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특이하게 우리가 보실 만한 내용들은 네, 특별한 건 없죠. 네, 한 주간 3조 원 폭풍 매수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온다. 개인들의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겠죠. 네, 이게 지금 넷째 주에는 외국인들이 1조 4천억을 팔아먹었지만 개인들이 2조 8,900억을 매수했다. 개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가 6월 넷째 주에 매수가 3조 원 정도 들어왔는데
6월 넷째 주가 가장 많이 오른 시점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 시점이 개인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게 정말 동학 개미 운동 과거에 있었던 그 포인트처럼 움직인다 한다면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고요. 개인들의 매수는 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까지 가다가 말아버린다라고 한다면 다시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종목들 위주의 매도 포인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이버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것들 개인들 매수가 많았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만약에 지수 포인트가 잘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거나 또는 개인들의 자금이 계속 유입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좀 애매하죠. 근데 고객 예탁금은 계속 늘어가고 있어서 대기 중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는 좀 되고 있네요.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특이한 내용은 따로 없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가계대출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6억 원 한도로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요즘에 또 한번 난리 났다는 얘기 있더라고요. 네. 주택담보대출을 지금 이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위해서 이제 강수를 좀 내는 그런 모습인데,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들은 최대 담보대출이 6억 한 7억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6억 9,8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7억 정도 나왔던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억으로 깎이니까 한 1억 정도가 날아가는 거죠. 자, 근데 연봉 한 20억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그 예전대로 연봉이 한 2억 정도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출을 받을 때 한 14억 정도 가까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14억 정도 받았었는데 이게 깎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6억으로 딱 깎여버리니까 거의 한 7억 한 6, 7천 정도가 대출이 날라가서 이제는 비싼 그런 집을 대출을 많이 껴서 살 수는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야, 근데 제가 좀 생각해보면 10억 원을 대출을 받으면 적어도 이게 한 5% 이상, 5% 정도 그 이자 나온다 생각하면 10억 원이면은 1년에 5천씩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만. 야, 이거 가능한 거예요? 5천원씩 내면은 한 달에 이자만 450만 원 정도, 400만 원 넘잖아요, 일단은. 그죠? 이자만 400만 원 넘죠. 월금까지 합하면은 6, 700 정도 갚아요. 물론 연봉이 2억 정도 되면은, 그거 갚아도 먹고 살 수는 있긴 한데, 야, 과연 그렇게까지? 예, 그냥 나가는 거죠. 원리금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 합쳐가지고 그 정도 나간다 치고, 그 다음에 생활비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 내야 돼. 야, 이거 쉽지 않은데? 이 10억을 대출을, 근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큼 더 오르니까 더 번다,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자, 아무튼 제가 여기서 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자,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딱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이, 이상한데 집값은 일단 오르기가 좀 어렵겠죠, 당장. 왜냐면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지니까. 매수자가 없으면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돈들이 어디로 갈까? 주식 시장으로 좀 들어오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주식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때려놓고 그쪽에 묶여있는 자금들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주가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맹랑한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되면 좋은데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되겠고요.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긴 하고요. 일단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그 부담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 살펴보시면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단기 과열 이런 거 나온 정보들 많이 있거든요. 그 뉴스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너무 올랐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하겠죠. 가덕도 공항 얘기가 또 나왔네요. 가덕도 신공항, 롯데 하나 뛰어드나. 가덕도에 공항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또 하는가 봐. 이게 물류공항이거든요. 물류 중심의 공항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다시 되는 것 같은데 요거 되면 이제 관련 기업들 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가덕도 공항 관련주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매수했는데 최근에 좀 올랐죠. 자, 요게 이제 한번 제대로 붙어주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대치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이제 건설 기업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가덕도 쪽에 이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쪽에 뭐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근데 가덕도 공항이 참으로 네, 오랜 시간 동안 네, 잡음이 좀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뭐 계속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보이니까 네, 뭐 어떻게든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요거 하나만 더 볼게요. 너무 올랐나? 네, 이재명 랠리의 단기 과열 종목 속출. 자, 요거 뉴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너무 올랐던 부분이 좀 있죠? 네, 너무 올랐기 때문에, 뭐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상승도 많이 나오고, 아주 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과열 종목으로 많이 묶여서 진행되는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 LG, CNS, 뭐 이런 것들 단기 과열 종목이고요. 한국정보통신이라든지, 뭐 미투원, KCP 등등,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조선방산 이런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이제 조금씩 쉬어가는 그런 느낌도 보이는데, 걔네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 네, 과열 종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단기 과열에 대한 포인트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단은 제재를 받죠. 옛날은 그냥 막 올라갔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거래 정지든 뭐 단일가 매매든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계속 힘을 빼뜨려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신나게 가다가 잠깐 이제 주춤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정체 상태에 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라고 하느냐? 3100포인트에 진입한 이후에 힘이 조금씩 빠지는 분위기. 네, 하지만 정책적인 네, 재평가 모멘텀은 아직 남아있다. 즉, 법안을 통과하게 되고 이제 뭐 상법 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증시를 부양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요소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시행이 되기 시작한다라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좀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기간까지 가는 동안에는 많이 오른 종목을 타겟팅으로 하는 뭐 공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차익 매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등등의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조심하면서 천천히 대응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뉴스가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너무 많이 잡혀있는 모습이긴 했는데, 일단 뭐 내용은 좀 간단합니다. 네, 해외 증시 상황은 좋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차익 매도가 나올 거 예상되고 있지만 어느 종목군으로 어느 업종군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나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죠. 젠슨왕 등 엔비디아 경영진 1조 이상 주식을 매도했다.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요.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 주가가 랠리를 펼치자 주식을 대거 매도해서 차익 실현에 나섰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불법은 아니죠. 불법은 아닌데 항상 하는 말들이 있죠. 네, 정해진 자사주 매각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젠슨왕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회사 주식을 최대 600만 주까지 팔 수 있는데, 이는 현재 주가 기준으로 그가 9억 달러 이상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순자산은 18조 원에 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뭐 10억 달러밖에 안 팔았으니까 1년 동안에 네, 10억 달러를 팔았는데 이게 1조 3천억 원. 야, 뭐 엄청나네요. 네. 이게 경영진들이 이제 뭐 어떤 계획에 의해서 팔았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올라가면 그 부분들을 차익 매도해서 현금으로 놔뒀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약간 리밸런스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약간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은 될 수가 있겠죠. 사람들 입장에서도 뭐야, 경영진이 다 팔았어? 아니 CEO까지 주식을 팔았어? 야,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약간의 배신감 같은 거 느낄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팔아먹는 거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네,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왜 저렇게 하는 거지? 라고 얘기가 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네, 거기까지 한번 봤고요. 자, 전체적으로는 네,
네, 보합 출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고는 있는데 좀 더 지켜보자고요. 차익 매도가 얼만큼 나오느냐,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의 변동성이 얼만큼 커지느냐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약간의 변수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조금 이따가 9시에 네, 무료방송 진행됩니다. 9시 무방에서 또 다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9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